안철수 후보는 문제입니다. 왜 단일화를 거둬들였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모든 조간신문들이 다 취재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 조금씩 조간신문들의 해석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철수 후보입니다. 저는 고심 끝에 또 철수하려 하느냐는 비판과 조롱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단일화 제안에 승부수를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상중에 후보 사퇴설과 경기지사 대가설을 퍼뜨리는 등 정치 몰입의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 기다린다는 것은 모두에게 모욕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야당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양수 수석 대변인의 반응은 굉장히 의외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의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의외였다. 그런데 여기서 미스테리는 그냥 계속 단일화에 대해서 지지부진했던 것이 아니라 양측 간의 실무 협상을 계속 해오던 터였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 당일 몇 시간 전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통화도 했었다라는 건데 왜 안철수 후보는 갑자기 철회를 선언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여러 조간신문들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 후에 물밑 협상이 있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장제원, 성일종, 이철규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임명진, 신재현 등 내각 구성, 합당 등을 놓고 논의해왔다. 조간신문 보도마다 굉장히 어떤 내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지방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까지 양측이 논의를 해오고 있었다라는 보도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던 터에 어제 오전 10시쯤에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둘이 만나서 논의하자. 실무자 정해서 다시 연락 주겠다. 이후 윤석열 후보 측은 저녁 일정을 비워놨다. 그런데 통화 3시간여 뒤 방금 들으셨던 몰입의 짓을 한다며 단일화 철회 긴급 기자회견을 발표해서 야당에서는 굉장히 의아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일단 기자 출신 김수영 교수님. 어제 오전 10시쯤에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통화할 때는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둘이 만나자 실무자부터 만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럼 실무자를 정해서 다시 연락 주겠다. 윤석열 후보 저녁 일정 비워놨다. 그런데 갑자기 3시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예.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원래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단일화의 아이콘, 양보의 아이콘으로 계속 이미지가 굳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만큼은 완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또 일각에서 안철수 후보가 원래 그냥 완주할 생각인데 단일화 이슈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 애초부터 단일화할 생각이 없었고 그냥 이 단일화가 안 된 것은 국민의힘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책임론을 이제 국민의힘에 전가하면서 자기는 완주하겠다는 원래의 계획을 지키기 위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는 가능성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단일화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처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었죠. 이제 이준석 대표도 좀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별 반응도 없었고 그리고 자기의 지지율은 점점 이제 내려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상해서 이제 단일화는 그냥 물 건너 간 것으로 하고 자기는 완주하겠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첫 번째가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한들 앞으로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두 번째가 이유였다면은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식으로 이 단일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하는지,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하는지, 선대위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그 발언의 수위들을 좀 볼 때 여지가 아예 닫혀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협상을 해왔던 당사자 쪽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은혜 단장님, 네. 잘 아실 텐데 실무 협상을 해오던 터였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번에 언론 보도로 드러난 건데.
이 협상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많지는 않은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각도에서 또 여러 분이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두 후보 간의 전화 통화라고 하는 것은 탑다운 방식으로 인해서 이제 밑에 뿌려도 될 만큼 상당 부분의 진척을 반영한 게 아닐까라고 당연히 생각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리고 그 전화 통화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들었는데요. 몇 시간 뒤에 안철수 후보가 저 같은 입장을 내신 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는 더 기다리려고요. 야구나 정치나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예. 때문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마음은 안 후보님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요. 최근에 아무래도 선거운동 시작 직후에 예기치 않은 사고를 계속 당하셨기 때문에 안 후보님의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 마음은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보통 이제 선거 과정을 보면은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면 후보 등록하고 하려면 사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죠. 예. 보통은 이제 1월 중에 서로의 지지층을 이제 한 사람으로 결집하는 그 과정이 물리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 게 보통은 수순이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쉬움은 있는데요. 그래도 진심을 계속 믿고 싶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예. 자, 이 국민의힘 쪽의 의견 김은혜 단장 통해서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일화가 결렬됐는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상당히 지금 거센 비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두고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양측이. 이준석 대표 측과 국민의당 측이. 이준석 대표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당 측에서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겠다 그러거든요. 고인이 갑자기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합니까? 그분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취지로 이 판을 지속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측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완주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을 이준석 대표가 문제 삼은 겁니다. 유세차 타기 전에 고인이 유서를 써놓았냐라는 것을 문제 삼은 건데 국민의당 쪽, 즉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폐륜이다, 금수다라고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수와 다를 바 없다, 사퇴하라. 폐륜적 발언, 이번 대선 최대 막말 사례다. 민주당도 함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매정해도 고인 유지를 완주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이 대표는 재반박하고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님, 자, 이거 무슨 논란입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로 2명이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죠. 유세버스에서 이제 유독가스 때문에 사망하신 분이 있었고 안철수 후보가 그 이후에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나는 완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정치가 매정해도 고인 유지를 완주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유서 같은 것도 쓰지 않았는데 그런 유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취지로 반박을 하면서 사실은 조금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렸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말도 일리가 있고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일 수는 있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보편의 정서 중에는 장례 기간 중에는 그것이 온당하지 않고 조금 논리가 비약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존중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인에 대한 어떤 아픈 부분, 특히 안철수 대표도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저런 방식으로 이제 건드리니까 좀 발끈하고 감정적으로 모욕감을 느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일화 방식 굉장히 어려운 하도였는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가면서 이제 협의를 하더라도 잘 될까 말까인데 상대방을 좀 비하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이런 고인에 관련한 부분 관련해서 조금 저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발끈하고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결심을 한 게 아닐까 합니다.